budget. That one of the reasons to this is they want to stop employment. 티어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신 건 캐시 우드, 아락 인베스트의 CEO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지금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선 연준을 엄청 많이 욕을 했죠. 그러한 이유에는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 은행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캐시 우드가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 방향을 잡기 힘들 때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3월달에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정말 마켓이 엄청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가 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가 왔다 갔다 번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달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지금 이 사태가 아무래도 은행 위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캐시 우드가 이제 말할 것은 주요한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연준이 통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조 바이든이 발표한 재정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혁신,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연준이 해도 너무했다. 정말 걔는 가도 너무 갔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은행 사태 봐라.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우선 말을 했죠. 은행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고 또 많은 회사들, 많은 소비자들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으로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약간 침착하게 가라앉는다라는 구닥다리 경기 지표를 버려라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캐시 우드 입장에서는 연준이 한 번만 더 금리를 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라고 말했죠. 이런 뱅킹 사태가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날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많은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거 반대 입장을 보였냐면 이 조 바이든이 중소기업, 이 작은 비즈니스에 대한 예산을 깎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캐시 우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 사회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자르는 거지? 그것은 아마도 이 직장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중소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르겠다는 뜻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줄이고 싶어서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운송기관에 대해서 말했어요. 공공운송기관, 기차, 비행기 등등. 그래서 기차 같은 경우는 내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 기차가 5개나 탈선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비행기도 착륙이나 이륙할 때 충돌 사건이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에 왜 예산을 줄이는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텍스 인크리즈, 정말 큰 세금에 대한 인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회사들은 보통 21%의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28%로 올리겠다 라고 한 거. 그리고 쉐어 바이백이라고 쉐어를,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살 때 그런 세금을 내는데 그게 1%였는데 4%로 올린 거. 그리고 또 외국인에 대한 인컴 10.5%인데 또 21%로 올리겠다. 그리고 메디칼 텍스라고 해서 이 의료 연봉이 1년에 4억이 넘는 사람은 이 세금에 대한 걸 3.8%에서 약 5%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인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고 이렇게 높은 세금은 분명히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러한 모든 재정 정책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번 경고를 했죠. 지금 연준이 문제를 일으킨 게 너무 많다. 은행 사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40년 전에 사용하던 필립스 곡선인데 이 필립스 곡선이란 이론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경제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필립스 곡선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잡는다라는 건데 이것은 구닥다리 방식. 지난 40년 동안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준아 정신 차리고 금리 그만 올리고 앞으로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거는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손님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경우다. 지금 미래가 불안하다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지 정말 불분명하다면 마켓은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약 40% 다운됐고 그리고 또한 이 집 판매율도 엄청 현저하게 다운됐다. 자기가 1977년도에 미국에서 이 집이 판매량이 약 4밀리언이에요. 4밀리언이면 지금은 약 5밀리언밖에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가 그때보다 훨씬 많다라고 지금 부동산 판매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걸 알려줬죠.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이상 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경기가 불확실하면은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럼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비트, 이더 이런 블록체인 이런 크립토는 결제를 방해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이 실리콘 은행 사태 때문에 크립토가 더 각광을 받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립토는 결제를 방해할 게 없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또 감시가 가능하고 이렇게 분산화된 것은 결국은 더 많이 쓰여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행도 이렇게 오픈이 돼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죠. 크립토랑 비교해서 그전에는 이 크립토가 계속해서 욕을 먹었다면은 이제는 이 은행 때문에 크립토가 타격을 받았다 라고 했어.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 미국 USDC 코인이 떨어졌죠.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 은행 사태로 크립토가 욕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반대였는데 그전에는 투카며 연준이 크립토는 위험하다, 사기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욕을 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분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투명하고 빠르고 이렇게 결제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더욱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5분간의 인터뷰를 줄여서 핵심만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캐시 우드 말을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 사람의 의견은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은 굉장히 자기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앞으로 경제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캐시 우드 같은 입장에서는 크립토가 지금 6,000개 이상이 있다. 이 중에서 미래에 살아남는 것은 열 손가락에도 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에 6,000개의 코인이 있다면 정말 이제 곧 엄청 95%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도 조심하고 어떤 코인이 앞으로 미래를 리드할지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전하고요.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